네, 2023년 3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요즘 이인규 씨, 이명박 정부 때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이인규 씨가 나는 대한민국의 검사였다는 책을 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노무현, 권양숙 부부가 박연차 씨로부터 아들 집값을 위해서 140만 달러를 받았다. 그리고 매우 고급인 피아제 시계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노무현 재단하고 야권은 시끄럽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얼마 전에 있었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쓴 권력과 안보란 책과 비교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부승찬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 관절을 정할 때 스님 천공이라는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왔었다라는 주장을 자기 책에 썼습니다. 이 두 책을 가만히 보면 이 사실을 밝힐 때는 어떻게 추적을 하고 어떻게 밝혀야 되는가 하는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어떻게 자기가 아는 바를 표현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인규 씨, 나는 대한민국의 검사였다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책을 낸 출판사는 조갑제닷컴입니다.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이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조갑제 선생은 제가 초년기자 때 부장으로 모셔서 잘 아는 선배 기자입니다. 상당히 철저하고 엄한 분이죠. 그가 이런 책을 냈을 때는 그냥 내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주 어린 기자 시절 때니까 1991년, 2년, 93년이면은 벌써 YS 정권 때니까 92년인 것 같습니다. 91년 같기도 하고. 그때 이 조갑제 부장이 전두환 정권에서 통치사료 비서관을 지냈던 동아일보 출신 김성익 씨를 접촉해서 아주 중요한 보도를 합니다. 필지는 김성익 씨로 됐지만 내용은 뭔가 하면 6.29는 그때까지 다 노태우 대통령이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만들어서 노태우한테 시켜서 한 쇼였다. 6.29는 전두환 작품이었다. 그런 겁니다. 그거를 월간조선에 처음 보도할 때 저는 생생히 기억해요. 굉장히 예민한 기사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때는 지금하고 아주 달라서 정권의 눈치를 언론이 많이 볼 때입니다. 그런 기사를 들고 오면은 통상적으로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힙니다. 통상적으로 들고 오게 되면은 제가 들고 온 다음 부장한테 보고하면 부장, 국장, 그 위에 뭐 쭉 올라가서 사장까지 알려지면 와서 보고하라 뭐냐 따지고 묻고 하여간 기자는 반쯤 보고하다가 골로 갑니다. 나 보도 안 해. 그 소리 할 정도로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온갖 군데서 그 보고받은 사람들이 자기 확인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다 보면은 정부에서 알게 되고 쓰지 마라, 보도하지 마라, 뭐 허위다, 누구 그 자식 믿느냐 온갖 시비가 다 들어오고 결국 기사를 못 나가게 되죠. 근데 조갑제 부장은 이걸 아주 정확하긴 저도 몰라요.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아주 스무스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봤던 건데 이 원고를 받아서 그때는 사식이란 데 보내서 이렇게 활자로 찍어 옵니다. 그럼 우리가 오자를 잡아서 고치고 주고 하는데 오자 잡는 직업은 서로 돌려가면서 봅니다. 자기 기사를 자기만 보게 되면은 내용을 아니까 후루룩 읽어갖고 오자가 안 보여요. 남의 기사를 봐야 보입니다. 돌려보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근데 이 김성익 기자가 쓴 6.29는 전두환 작품이었다는 거는 부장인 조갑제 부장하고 차장인 권영기 차장 둘만 보고요. 부원들은 한 명도 못 보겠어요. 우리는 느낌으로 뭔가 있구나. 스쩍쩍 지나가는 제목 보고 뭐가 있구나 감은 잡았죠. 그리고 그분이 이 책을 만들면 이제 제목만 다 뽑아서 목차를 만들잖아요. 근데 가짜 목차를 만들었어요. 이 전두환은 6.29는 전두환 작품이었다는 기사가 들어가 있는 목차를 만들고 요걸 빼고 가짜 제목을 하나 올립니다. 그리고 표지를 만드는데 책 표지에도 6.29는 전두환 작품 올라가 있는 표지를 만들고 그걸 빼고 가짜 제목을 올린 표지를 만듭니다. 포스터도 그렇게 만들었고 제 기억이 맞다면은
바로 잡지가 나오는 날 신문에 광고를 치는데 광고도 6.29는 전두환 작품이었다라고 기사가 올라간 걸 만들고 가짜 기사를 올린 또 하나의 그 광고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책을 그리고 속이기 위해서 그때는 안기부가 대단했거든요. 그 가짜로 올리는 기사도 저는 봤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교요를 보게 만들었죠.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인쇄를 할 때는 가짜 기사를 빼고 진짜로 집어넣을 6.29 선언은 전두환 작품이다. 그걸 그것만 인쇄해서 쫙 32필씩 인쇄한 다음에 쫙 묶어서 책을 만들어서 그거 해서 그냥 책을 뿌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그 당시 안기부는 그 출판사까지 가서도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도 가짜 목차를 제목만 보여주죠. 뭐 표지를 보여주니까 포스터를 보여주니까 그렇구나 하고 갔는데 책이 딱 나온 날 보니까 듣도 보도 못하는 6.29는 전두환 선언 나왔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고요. 저도 그때 신혼 때였다고 기억하는데 휴일인지 하여간 뭐 늦게 가도 되는 거라서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조선일보 출입하는 국정원 직원이에요. 이봐, 예. 그거 뭐야? 내용이 뭐야? 그러길래. 그랬더니 뭐라 그러더라고요. 난 몰라요. 그랬더니 좀 이미 책은 나왔고 내가 보고라도 해야 되니까 내용을 불러달래. 그래서 난 몰라. 본 적도 없고 보여주지도 않았고 난 몰라요. 그랬더니 진짜 모르냐? 그래. 부장 차장 둘이만 보니까 내가 알 수가 있냐? 그래도 몰랐냐? 뭔가 하는 거 있는 건 느꼈는데 뭐 얼씬거리기도 못하게 하니까 난 볼 수도 없었고 그랬다. 그럼 목차 바뀐 건 아니야. 그래서 목차는 뭐 그렇게 하는 거 같더라. 당신은 몰랐냐? 정보하면서 그랬더니 뭐 화를 내고 끊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 딱 전화 불나게 오더라고요. 근데 뭐 답변할 게 있나? 부장 차장이 사무실에 안 들어오니까 그때 핸드폰이 없을 때죠. 한 오후인가 조 부장이 들어오는데 씩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자기 앞에 이제 우리가 받은 전화 메시지가 되게 많지. 뭐 전화 한 번 좀 한 대씩 자꾸 물어봤어요.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호텔에서 잤다 그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드린 말씀 뭔가 하면은 그때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말기에 노태우가 평생 업적으로 자랑하는 6.29 선언은 전두환 작품이었다는 건 나오는 게 불가능한 기사입니다. 근데 그거를 조 부장이 철저히 확인하고 그 기사가 안전하게 나가기 위해서 끝까지 연막을 핀 거죠. 회사 간부들도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일일이 다 그 위에 국장 누구 임원들 알렸으면 새 나갔을 텐데 아마 사장하고 바로 딱 얘기해서 몇 가지 노태우 대통령 불편한 건 빼고 넣겠습니다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팩트에 철저한 양반이 조갑제신데 그분이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냐. 이인규 회계록을 냈을 때는 상당히 저는 엄격하게 봤을 거고 또 이 노무현 사망 또 노무현 씨가 그 피아제 시계를 버린 거 그 사건은 원래 시끄러웠죠. 저같이 고참 기자들은 다 아는 사건인데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책을 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책에 따르면은 정상문 당시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서 박연차 씨가 140만 달러, 100만 달러, 40만 달러 나눠줬고 이거 자체는 권양숙 씨도 부인은 못해요. 빌렸다라고 얘기하죠. 금액은 100만 달러, 140만 달러. 돈 받은 건 사실입니다. 왜? 자기 아들 집 사주려고. 그리고 시계를 받았다, 박연차로부터. 그것도 부인하지 못하죠. 근데 이 시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이인규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때가 이명박 정부 때 이런 수사가 들어갔는데 국가정보원에서 대변인, 그 대변인하고 그다음에 원장을 모시는 한 비서관이 얘기해서 망신 주기 위해서 KBS에다가 허위 사실을 주고 눈두렁에 버렸다. 그리고 그거를 퍼뜨리게 했다라고 썼습니다. 이게 나오니까 노무현 재단에서 팩트는 부인은 못해요. 근데 해석을 달리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것과 부승찬이 썼던 권력과 안보란 책을 비교하겠다 그랬는데 권력과 안보란 책을 내고 나서 부승찬 씨는 천공이 왔었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승찬 씨는 전문적인 기자 훈련을 받지 않고 공군 공사를 나와서 대의로 예편했고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다가 문재인 정권하고 코드가 맞아갖고 국방부 대변인이 된 사람이죠. 그는 본인이 직접 이인규 씨는 당시 수사 책임자였고 실무자는 유병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인규 씨는 내 팩트가 틀린지 맞은지 알려면은 당시 검찰에서 했던 수사 기록 연구 보존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까라라고 얘기까지 해요.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논두렁식의 거짓말을 한 거는 당시 국가정보원 대변인을 만나서 제가 직접 확인서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그때 그가 했었고 그걸 최근에 받았다. 또 제 3자로부터 그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를 나도 들었다는 3자 인후보증까지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써놨죠. 팩트가 자신이 있다는 얘기. 이에 대해서 전해철 씨가 노무현 씨하고 가까우니까 방방 뜨는데 전해철 변호사는 제가 옛날에 수지킴 사건 썼을 때 저한테 나는 하나 보내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민변이 있을 때 정부를 공박하고 어쩌고 해서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좌파적인 변호사예요. 그땐 수지킴을 자기가 이용하는 게 좋으니까 이용하고 지금 와서는 또 이제 노무현 망신이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사람이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해철. 그 부승찬 씨는 이제 천공이 왔다라는 거를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이제 그 공관을 담당하는 부사관이 봤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걸 참모총장이 듣고 자기한테 들려줬다. 한 달이 건너서 두 달이 건너서 왔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더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는 저도 옛날부터 뭐 DJ가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 YS가 어떻다 수도 없이 들었어요. 꽤 유명한 사람부터 들었고 근데 그런 거 보도 안 하거든요. 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게 듣는 거 다 쓰고 하게 되면 누가 못해요. 이게 거짓 뉴스, 이게 카더라 하는 통신을 남비케 만드는 문제점입니다. 좌파들이 이걸 잘해요. 물론 그들이 하는 것 중에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허위입니다. 지금 조갑제닷컴에서 나오는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해서 빨끈하는 저 세력이 있는데 이 빨끈이 언제 어디까지 갈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부승찬 씨가 낸 천공 부분은 지금 경찰에서 당시 그 시점에 해당되는 CCTV를 다 가서 분석하고 있다니까 이걸 복원하면 덮어쓰기 해서 지워졌겠지만은 하면 나올 수도 있겠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CCTV가 없으면 그럼 더 이상 확인하기가 힘들어지겠죠. 부승찬 씨는 이 책을 내고 전국을 다니면서 북 콘서트도 했어요.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는 뭐 고소만 하고 특별히 행동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노무현 재단하고 권 여사는 뭐 얼마나 일단 반반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할 때 새벽에 집을 나가죠. 이 PC에다가 유서를 쓰고 가죠. 그 유서 내용은 일부 공개되기도 했지만 가족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 즉 시계 문제, 돈 빌린 문제. 이미 자기 형이 노건평 씨가 박연차한테 돈 받은 것 때문에 구속이 되고 난리가 쳤는데 이게 또 돈 문제가 나와서 자기도 조사받고 부인도 조사받고 되니까 갈등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나갔고 그리고 이제 숨지에 발견돼서 이거는 시해라고 부르기 뭐한데 좌파들이 시해다라고 부르면서 타살자인 것처럼 검찰을 몰고 갔고 이인규 씨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받았고 우병우 씨도 나중에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하다가 공격을 받았을 때 이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거죠. 팩트가 아닌 걸로 덮으려고 좌파들이 길을 쓰면서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되니까 정권까지 가져갔습니다. 지금 부승찬 씨로 대표되는 한 세력은 천공이 왔다 안 왔다 그거 가지고 또 이태원 갖고 흔들고 뭐 흔들고 하다가 이제 그것도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아니면 말고로 가겠죠. 저는 부승찬 씨의 보도가 쓴 책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두고 봐야 돼요. 그 쓴 그런 서술 방법하고 이인규 씨가 쓰는 서술 방법. 검사들도 팩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부실하게 하게 되면 재판소 판판이 깨지잖아요. 그리고 또 노련한 기자 출신이 데스킹을 본 기자 책인 만큼 이쪽이 더 저는 높은 평점을 주고 싶습니다. 한번 형편되시는 분들 이인규 회계록하고 부승찬 씨 저서를 갖고 와서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탄탄하고 이렇게 허술하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좌파 우파의 실력 차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둘을 비교해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